지난 시간 이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되는 것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15일 했었죠? 기아자동차 비업용 소형 승용차까지. 자, 5월 17일자 토지를 500만원에 매입하였다. 전자세금기관서를 수취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토지를 직접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일 거예요, 아마. 면세인데 지금 문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토지를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뭐 토지 관련된 뭐 다른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치세 별도 되어 있죠. 550만 원을 지급했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 정지 작업 같은 걸 하면서. 자, 5월 17일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세, 불공 54번 불공, 그리고 토지는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로 지키죠. 그리고 거래처는 모아. 그리고 불공제 사유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괴는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였다. 3번 호랍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죠, 토지. 계정 과목 토지.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래서 또 한 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3건 입력했습니다. 12일자, 15일자, 17일자. 그리고 금액이 1000만원, 1600만원 되겠죠. 보시면은 매입이고요. 여기. 그리고 16번 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다시 한번 주회 아니요 해주게 되면은, 자, 매입이 1300만원. 그리고 아까 그 승용차 있었죠? 승용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승용차. 그거는 1000만원 6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부 다 해서 공제받지 못할 게 그 중에서 1600만원, 16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5월 20일자. 새로 구입한 영업이사 건강 증진을 위해서 클럽, 골프클럽을 현금 구입하였다. 자, 회사에서 이렇게 간부 임원에 대해서 이제 선물을 해준 건데, 업무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200만원짜리고요. 5월 20일자 입력합니다. 54번 불공, 그 다음에 골프용품 이렇게 할까요? 골프용품. 그리고 금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반남상사.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뭐 기량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뭐 전자애들 아니면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불공제 사유가 요거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전부 다 현금 구입하에 따랐습니다. 현금.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고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해라. 역시 800번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20만원.
자, 다음 25일자입니다.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14만 3천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현금 결제하였다.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5일날 역시 불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름물 넣었죠. 그냥 주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4만 3천원이니까 부가세 빼면은 뭐 13만원어치 넣었던 얘기죠. 13만원 13,000원 13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SK 주유소 SK.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뭐 이거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0번 부. 자,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자 유지에 관련된 거죠. 3번. 그리고 현금 결제 1번. 자, 출금전표에서 나왔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계정 과목.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역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예요. 자,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유형이 되겠고, 유형. 매출세액인가, 매입세액인가. 매출도, 뭐, 일반 과세 매출이 있고요. 영세율이 있고, 면세 매출도 있고, 건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드도 있었고, 현금 영수증이 있었고 그랬죠. 매입이면은, 대표적인 게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면세 매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받긴 했지만은 공제받지 못하는 거 불공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 부분 입력할 때는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은 회계 장부로 들어가는 분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분계 차원에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계산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회계 장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매입세 불공제 되는 것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두 군데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본, 뭐 일반 매입이든지 아니면은 고정자산 매입이든지 여기로 들어가고, 매입세액을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금액도 반영이 돼요. 10%. 그런데 매입세액 불공제로 되는 거는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번 난에도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수입 실무 문제로 들어갑니다. 수입 직접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요. 수입 실무 문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자, 일단 문제만 먼저 보겠습니다. 6월 2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통관수수료 10만원 하고 부가치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비지국에서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 수입국으로 건너가서 물건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부가세가 10%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돈을 내가 내든 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내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부가세가 어디서 부과되냐 하는 거예요. 자, 사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왔는데 그럼 그 나라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겠죠. 거기도.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부과가 되는 겁니다.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하고 수입하는 물건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유사하겠죠. 똑같이 10%씩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데 내가 사오는 사람 입장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입세액을 누가 걷어가냐면은 나한테 수출한 사람이 아니고 인천 세관에서 징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관에서 징수를 하겠죠. 관세청에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화 원재료 사오는 거는 이제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부가세와 관련된 것만 회계 처리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착품 대체는 회계를 한번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낸 것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으로부터 재화는 1,000만원어치, 원재료는 1,000만원어치 사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내국 신용장이나 이제 거래 명세서 등에서 확인이 된 거겠죠. 신고가 된 겁니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10% 1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100만원을 납부를 했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제 수입에 관련된 절차로서 별도로서 통관 수수료 10만원도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낸 겁니까? 지금 현금으로는 110만원을 지급을 한 게 되고요. 그 중에서 100만원은 부가세고, 낸 거니까 매입세액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겁니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수수료 10만원 낸 거는, 이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합산이 되었죠. 원재료 사오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원재료 1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계장부에는 원재료가 공급가액 1,000만원,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 10만원에서 1,010만원이 아마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원재료. 그런데 이제 그 원재료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일단 생략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가세 관련돼서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략해라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수입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6월달로 넘어갑니다.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2일. 그리고 유형이 사오는 건데 매입인데 보시면은 수입분이에요. 수입분. 여기 지금 수출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자, 55번 수입분. 55. 그리고 품목은 원재료 그랬습니다. 원재료. 자, 공급가액을 얼마로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요건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100만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이 전체 거래는 외국 기업하고 하는 거지만은 지금 요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담당자가 지금 인천세관이죠.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인천세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인천세관. 그리고 세금 계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 받았죠. 전자세금 계란서 1번.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습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현금 해버리면은 한 줄로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요거 부가세 내급금만 있는 게 아니고 원재료 입력하는 남도 있죠. 그래서 현금 해주지 말고 요거는 혼합으로 해줘야 됩니다. 두 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100만원을 냈고요. 그리고 다시 차변에 아까 원재료 있었죠? 수수료 낸 거. 원재료. 그거 얼마였냐면은 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전부 납부를 했죠. 110만원. 그래서 수입에 관련돼서는 이런 식의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하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지만은 않은 내용이에요. 한두 번 해보시면은 별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세 내야 된다라는 것,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한다. 매입세예요.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세관에다 납부를 한다. 매입하는 금액의 10%.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 수수료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원재료에 가산이 되어야 되고요. 별도 수수료 들어가는 것. 물론 이제 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른 특별세들도 나옵니다. 재화 수입과 관련돼 갖고. 그거는 지금 요 교재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거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요 원재료 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부분은 이제 한 문제 있으니까 요걸로만 됐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실무 끝나고 이제 카드 매입, 그 다음에 매입 현금 과세예요. 카드 매입하고 매입 현금 과세. 6월 22일자 화물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다음에 회의실에서 사용할 찻잔을 구입하였다.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카드 결제, 그 다음에 요건 현금 영수증 수취인 거래입니다. 자, 6월 22일자 차량 유지비 10만원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한 거고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자, 매입이고, 그 다음에 카드 과세를 했죠. 카드 57번 카과가 됩니다. 57번 카과. 57. 그리고, 주유죠. 주유한 거, 기름 넣은 거. 주유. 그리고 금액이 10만원이라 쓴다. 10만원. 아, 이건 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10분의 10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1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11만원 입력을 해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10만원 입력할 때. 자,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10만원 부가세 별도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 기름 넣으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어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9만 909원 막 그렇게 되고요. 이쪽에는 뭐 9,090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0분의 100, 110분의 10 자동으로 나눠주게끔 설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이 되죠. 자, 그래서 입력할 때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경우. 자, 거래처가 SK주유소였습니다. 신용카드, 국민카드였고요.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자, 대변의 미지급금. 이건 이제 그 제품 구입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맞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 822번. 차변의 차량 유지비 10만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11만원.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6월 25일 날. 자, 회의실에서 사용할 찻잔을 구입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입니다.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은 것. 현금 과세 61번이에요. 61번. 그리고 찻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찻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11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1만원. 11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남. 그리고 저는 현금이죠, 지금.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현금 지급한 거죠. 일반 현금. 출금전표 부가세 대급금, 출금전표 원재료. 원재료가 아니고 찻잔 사왔으니까,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 처리니까 뭐 소모품비 처리하면 되겠죠. 소모품비. 소모품비. 오케이. 자, 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가 없는 거죠. 매입이고. 그러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매출 부분에서는 지금 세금 계산서가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여기 3번 난에 있었죠.
매입자에게서는 세금밀란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밖의 공제 매입자예요. 이렇게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 그러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조금 전에 한 거죠. 10만원짜리 두 건이었었죠.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드 매입하고 매입 현금 과세 문제도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추가 입력 실습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들 그냥 뭐 이리저리 섞어서 이렇게 몇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익숙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몇 번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제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건 유형이 뭐고 분명히 어떻게 되겠구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주시긴 해야 돼요. 실제 이제 자격시험에서는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 바로 보고 입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것들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날짜가 8월 5일자예요. 한 문제 보고 입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매입이죠. 전자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 다음에 4월 3일자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임의의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어음 주고 나머지는 외상. 어쨌든 원재료 매입한 거죠. 대표적인 매입 거래죠. 원재료 매입 300개 15,000원. 날짜가 8월달입니다. 8월달 8월 5일 그리고 원재료 매입이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한 거고 51번 그리고 품목이나 원재료라고 되어 있고요. 원재료 수량이 3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15,000원 300개 15,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충북전자 전자세금기란서 수치 분계는 아까 뭐 어음 주고 외상하고 그런다 그랬죠. 3번 혼합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495만원입니다. 495만원 그 중에서 대변에 뭐 어음으로 줬다라고 쳤을 경우에 받을 어음 뭐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300만원 책에 답을 보니까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뭐 똑같이 그런 200만원 하겠습니다. 200만원 대변 나머지는 외상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108번 금액은 295만원 자, 그래서 원재료 매입 대표적인 거래죠. 과세 매입이죠. 세금기란서 받은 것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8월 8일 날 본사에 대한 7월분 정조 세무서 사무실이 기장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세금기란서를 수취하고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자, 우리 회사가 세무서 사무실에다가 기장을 맡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매달 얼마씩 줘야죠. 수수료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업무 관련된 거니까 세금기란서를 받겠죠. 받고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7월달 거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다는 얘기예요.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금. 어쨌든 매입 거래입니다. 8월 8일자. 자, 날짜가 8월 8일.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매입이에요. 뭐 원재료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판매비와 관리비 지급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세금기란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입니다. 세금기란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51번. 그리고 뭐 기장 수수료 이럴까요? 기장 수수비용. 네. 그리고 금액이 30만 원 그랬죠. 부가가치세 별도.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 다음에 기장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장해 주는 곳에는 자기가 그 기장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자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거래처가 정주호 세무사무실. 자, 정주호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금 나서 발급받았다. 1번. 그리고 미지급이니까 3번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수수료 비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수료, 지급 수수료 비용. 예전에는 이게 지급 수수료 계정 까먹기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앞에 나오고 비용이 뒤로 붙었죠.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여기서도 계정 까먹기 이제 미지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미지급금이고요. 요거는 특별히 세금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뭐 중간연합해야 되는데 못 냈거나 부가가치세도 이제 내는 게 확정되어 있는데 못 내고 있는 경우 뭐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간 그때는 뭐 미지급 세금 이렇게 계정해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산 때 계상을 하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33만 원. 자, 매입에 관련된 거였어요.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 그리고 요거는 기장 수수료 미지급. 어쨌든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 3번.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3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